안녕하세요. SNS로 단골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SNS별 특징과 더불어 기본적인 운영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검색 포탈 네이버 기반의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전에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알면 좋겠죠?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글쓰기를 누르면 나오는 에디터 화면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사진 탭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블로그 본문으로 옮길 수 있는데요. 굳이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폴더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진을 본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NS 사진 탭인데요. 네이버 마이박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본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벤트를 하고 있거나 끌어올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진 또한 글의 노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첫 번째 설명드린 사진 기능을 사용해서 업로드 해주세요.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컴퓨터에 있는 영상 파일을 본문에 추가하는 기능인데요. 영상이 길거나 해상도가 너무 높으면 본문 자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로딩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면 네이버는 노출 순위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영상이 아닌 짧은 영상을 올릴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스티커 탭인데요.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가득 찬 글을 계속 써내려가면 따분하기 때문에 글을 읽던 중에 이탈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중간중간 스티커 이모티콘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용구 표시와 구분선 표시입니다. 이 두 기능은 글의 디자인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강조하고 싶은 문구나 글의 단락을 나눠야 할 때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소 기능입니다. 네이버 지도와 연결되어 매장의 위치나 작성하는 글의 장소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검색해서 들어온 소비자도 장소가 설정되어 있는 곳을 누르면 네이버 지도로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장소나 주소를 입력해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이 기능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링크입니다. 유튜브 링크나 타 SNS 링크를 본문에 삽입해야 할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내용의 미리 보기가 이미지로 같이 표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링크만 넣는 것보다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기능인데, 지금 보시는 클립 모양 아이콘은 내가 쓴 텍스트를 드래그하고 저 버튼을 누르면 해당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쓴 텍스트를 클릭하면 다른 링크로 넘어갈 수 있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능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카카오톡 상담 링크로 넘어가게 세팅을 한다거나 예약이 필요한 매장에 예약 페이지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맞춤법 검사기도 있으니 글을 다 작성하고 나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따라 글의 해상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글을 너무 길게 쓰게 되면 어색한 줄바꿈이 되어버리니 너무 길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블로그에 글을 쓰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을 우리는 포스팅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팅을 할 때는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출입니다. 노출이라는 건 뭘까요? 노출이라는 건 내가 쓴 글이 대중이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 중 상위에 랭크되어서 검색자가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출이 되어야 대중들이 나의 글을 보고 관심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나의 글이 노출되게끔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영문 그대로 풀어보면
키, 열쇠, word, 단어. 즉, 검색자가 내 글을 들어오게 만드는 열쇠 역할을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네이버에서 3번 로데오 거리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 결과들을 보시면 제가 검색한 단어 그대로 파란색으로 두껍게 체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검색어 또는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좋은 키워드란 무엇일까요? 좋은 키워드란 경쟁이 많지 않고 검색량은 충분한 그런 키워드를 말합니다. 즉, 내가 글을 썼을 때 상위에 랭크될 수 있고 타겟들이 검색할 만한 검색어를 좋은 키워드라고 합니다. 경쟁률과 검색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데이터 랩을 이용해서 검색량을 확인하거나 요즘 핫한 키워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서 관련 글의 개수를 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키워드를 선정하기란 쉽지 않죠. 간단한 예를 통해 여러분이 키워드를 선정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제가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나의 매장 홍보글을 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국 음식점으로 키워드를 잡고 쓰게 되면 전국의 모든 중국 음식점에 관련된 글들과 노출 경쟁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래 블로그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노출도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검색 결과 중 상위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색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을 한정 짓겠습니다. 3본 로데오 거리라는 키워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을 3본 로데오 거리로 축소시켰습니다. 이제 3본 로데오 거리 근처에 중국집들의 글하고만 경쟁을 하면 되겠죠. 그럼 3번 로데오 거리 중국 음식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충분할까요?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경쟁 포스팅이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포스팅이 너무 적습니다. 포스팅이 적으면 경쟁률이 낮으니까 우리가 쓴 글이 상위에 랭크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키워드로 글을 적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 혹은 통상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검색할 확률이 높은데요. 우리가 선정한 3번 로데오 거리 중국 음식점이라는 키워드 중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네, 바로 중국 음식점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중국집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또는 짜장면 맛집, 짬뽕 맛집이라는 검색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검색어를 짜장면 맛집으로 바꿔서 확인해 볼까요? 확실히 조금 더 많은 포스팅과 홍보 글들이 있네요. 이 결과를 보면 3본 로데오 거리 중국 음식점보다는 3본 로데오 거리 짜장면 맛집 키워드의 검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글이 엄청 많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꾸준하게 잘만 쓰면 상위에 충분히 랭크될 수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3번 로데오 거리 짜장면 맛집이라는 키워드만 고집하면서 올리면 될까요? 아니겠죠. 같은 키워드로 계속해서 글을 쓰게 되면 노출을 담당하는 AI가 해당 블로그 글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노출 순위를 내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른 키워드를 잡을 때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을 여러 가지로 변환한다. 예를 들면 3번 로데오 거리는 3번역 인근에 있고 3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로데오 거리라는 위치 키워드를 3번역 근처 혹은 3번동으로 치환해서 작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3번역 짜장면 맛집, 3번동 짜장면 맛집 등등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고요.
매장에서 짜장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검색할 만한 메뉴로도 바꿔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 손님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장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여러분이라면 우리 매장의 주 손님층 그리고 연령대 파악이 되실 겁니다. 연령대나 성별, 주변 상권에 따라 강세인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상권이 회사들이 많다고 한다면 퇴근 후 회식할 만한 장소를 검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식하기 좋은 같은 키워드가 강세겠죠. 만약 주변에 사진 찍기 좋아하고 SNS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들의 유동인구가 많다면 분위기 맛집 혹은 인스타 감성 등 분위기에 중점을 둔 키워드를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 손님층과 상권에 따라서도 키워드를 여러 가지로 설정하고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블로그 글의 노출도에는 검색자가 해당 글에 머무는 체류 시간 또한 중요한데요. 이 말은 검색자가 들어와서 내 글을 읽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내 글에 재미가 있고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며 잘 읽히는 글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는 사진과 텍스트의 비율을 적절하게 섞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께서 마케팅 업체와 협업하는 체험단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체험단이란 블로그에 홍보글을 써주는 조건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음식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단에 참여하는 블로거들의 경우 꾸준하게 포스팅을 해왔고 어느 정도 노출이 보장되어 있는 인원들이 참여하는데 한 번에 다수의 포스팅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잡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단은 적정 금액 내에서는 시도해 보시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노출이 잘 되는 포스팅을 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적용하실 수 있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SNS는 농사와 같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점들을 신경 쓰셔서 꾸준히 운영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